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처리되어 읽어서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셧다운 중 스냅 역량 지원 프로그램 혜택이 중단되어 식료품 저장실에서 긴 줄을 서야 합니다. 수잔 하이와 딜런 로반 AP에서 11월 2일 보도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연방 보충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월별 혜택이 계속되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갑자기 중단된 후 토요일 전국의 사람들이 푸드 팬트리와 드라이브 스루 경품 행사에서 무료 식사와 식료품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뉴욕 브롱크스 자치구에서는 평소보다 약 20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월드 오브 라이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인터내셔널 팬트리에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 모자와 코트를 입고 접을 수 있는 쇼핑 카드를 밀고 여러 도시 블록에 걸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일, 채소, 빵, 우유, 주스, 건포도, 준비된 샌드위치 팔레트 중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약 4,2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회 안전망의 주요 부분인 스냅 결제 지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재정적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적으로 되면서 이 극빈자들이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 북한 도발 징후 더 빨리 식별. 지성민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 5호기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운반 로켓 팰컨 9에 실려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호기 보유를 목표로 하는 4.25 사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4.25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와 중심지역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또 한국형 3축 체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략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됩니다. 군 당국은 앞으로 초소형 위성체계 적기 추진,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위한 발사장 발사체 확보를 통해 국방 우주력을 지속 발전시켜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불검사업 디시멘터리라는 유튜브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은 소련에게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1992년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현금으로 받는 대신 현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방산물자로 대납하겠다는 것. 불검사업은 1995년에서 98년 1차 진행이 됐는데, 푸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체결한 2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완성됐고, 1차 사업으로 한국은 T-80U 주력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 장갑차 33대 도입,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글라 국K 38, 50기와 탄약 700발을 들여왔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 국K 115-2 발사기 70기와 미사일 1250발도 들여왔다. 제2차 불곰 사업 규모 확대, 총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 공군의 기본 훈련기인 일류신 103 경비행기 23대도 도입. 불곰 사업에서 한국 무기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T-806 전차였다. 현대 로템이 K2 흑표 전차로 개발. 불곰 사업으로 적 병기어 부대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없지만 제 아들놈이 군대를 가가지고 면회를 하도 이 전방 쪽에 있어가지고 군대 있을 때 면회를 2번뿐이 못 가봤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기가 적 병기어 부대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모두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했다 이거죠. 신궁과 천궁 개발에 얼마나 러시아가 깊숙이 관여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이 쏜 무언가가 역시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을 참고했을 것. 한국이 자랑하는 괴물 무기가 러시아로부터 나왔다. 개량된 미사일은 한국 독자 기술로 했다고 국방부 장관은 발표했었습니다. 러시아chế 이스칸테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바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2B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게 그 벙커버스터처럼 깊은 데까지 뚫고 들어가서 파괴한다는 거죠. 엄청 이 두꺼운 것이 장거리로 날아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기술에 의해 가지고 솔직히 한국 무기가 발전한 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한국한테 무기를 준 꼴이 됐네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 국민연금 올해 200조 벌었다. 민경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11월 2일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성적 수익률 20% 넘었다. 글로벌 연기금 중 1위, 코스피 질주의 압도적 성과, 올 운영자산 200조 넘게 급증. 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의 운영자산은 지난달 말 기준 1,400조를 훌쩍 넘어섰다. 작년 말 1,212조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2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연금개혁 전문가인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는 재정 추계에 반영하는 가정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금 고갈 예정 시기도 늦춰진다며 현재 연 4.5%인 가정 수익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연금 재정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장에 올해만 200조 벌어들인 국민연금 기금 소진 확 늦춰진다. 3년째 신기록 세계 연기금 1위 제도 개혁보다 강한 수익률의 힘. 수익률이 제도 개혁보다 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물론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직 기금운용본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험자산에 전략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세금과 정년여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불독의 예를 들어서 이 충분조건 논리로 정리했는데요. 갈등 해소도로 그려볼까 하다가 만약에 경제가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그러면은 연금 지급을 감소해야 한다.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 원인으로 영불 입장에서
방위비 증가를 저는 근본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이게 따로따로 표현했지만 세금 인상안이 나오고 정년 연장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세금 인상한다 그래도 정권을 잃을 확률이 높고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반대 시위가 엄청난 게 불란서였죠. 프랑스였습니다. 정년 연장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화이트 컬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블루칼라 노인이 일하면 연금 대신 세금 면제를 독일에서는 해주겠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고 저숙련 이민 노동자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활동도 또한 있습니다.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 및 갈등, 또 부유세 이런 것들로 불독이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그 고령화 사회에 그런데 앞서서 연금이 돈을 계속 본다면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좋겠죠. 우리나라는 착한 국민이 돼가지고 61세에서 65세인가요? 그거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습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는데 우리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와 같은 화이트 컬러 출신들은 50대 초반에 잘렸습니다만은 미 트럼프 행정부 지지컴의 그 고정 메뉴로 11월 2일 날 어떤 뉴스를 내보냈냐? 중히토류 규제 철폐, 농산물 보복 관세 정지 미국, 미 대통령 나이지리아의 군사공격 경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채 방치했다. 사법 식량 지원 지속명령, 미 정부 폐쇄 한 달 만에 혼란, 미 부재 겨냥 아시아 접근 시진핑 죽국 영향력 확대 시도 중국, 핵실험 재개의 파문이 확산되다 트럼프 표명도 진위 불명. 그 중에서 중히토류 규제 철폐 농산물 보복 관세 정지, 지통신 외경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1일 10월 말 한국에서 실시된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이 히토류의 수출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것에 가세해 대립 격화에 불씨가 된 수출 규제 강화의 도입도 연기, 미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0%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 밀,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미 정부의 팩트치트에 의하면 히토류 규제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등의 첨단품에 불가결한 갈륨이나 게르마늄, 그라파이트 등의 수출 허가를 낸다. 중국이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 도입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한다고 했다. 동 10월에 공표한 수출 규제 강화의 도입도 연기한다. 혼다가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을 정지한 요인이 된 중국계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의한 반도체 공급의 정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공급 재개를 확실히 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명기했다. 미국은 9월에 공표한 동사 등의 수출 제한을 1년간 정지한다. 미 정부는 농산물의 보복 관세를 포함해 중국은 3월 4일 이후에 발표한 모든 보복 관세를 정지한다라고 표명. 중국이 3월 이후 보복 조치로 도입한 비관세 장벽도 정지 철회한다. 미국이 합성마약의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20%에서 10%로 반감, 중국은 특정 원료의 북미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국에서 열린 그 미중 회담에 미국이 졌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있고 중국이 꼬리를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이 갈등, 단기적인 갈등 관리 쪽에서 일단 무마하는 상호 간에 그런 정도 선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면은 이제 전쟁이니까요. 한국 에이펙 폐막 자유무역 필요성 확인도 WTO 언급은 없었다. 미국의 의향 반영인가라고 일본 일간 데일리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 남부 경주에서 열리던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1일 막을 내렸습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되었지만 보호주의를 가속시키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자유무역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WTO 세계무역기구에 대해 올해 공동선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양국 간 무역을 중시하는 미국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는 또 셔틀 외교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지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도 뜻을 밝혔습니다. 회견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양국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용의가 있다 등으로 응해 얼어붙어 있던 양국관계의 개선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은 이 서해 이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외교상 안정, 그다음에 협력 관계, 협력 안정 이런 얘기는 두드러는 다 얘기들을 하는 거죠. 중국하고 일본도 다 그런 표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명치유순은 사람을 바꾸는 개혁이었다. 유석재 기자가 11월 1일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냈네요.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일본은 많이 소개들을 합니다. 사람 만드는 길은 무슨 뜻인가? 열강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바꿀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일본은 후자의 길을 택했다. 근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국민이 필요했다.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단순히 제도나 기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꿀 수도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이 메이지 유신이었던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정한론의 원조로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요시다 쇼인에게 저자는 주목했다. 요시다 쇼인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정신을 가르쳤다. 뜻을 세우는 입지, 더없이 성실하려고 하는 지성, 멀리 있는 것을 잘 보고 듣고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는 비이장목, 그리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사이후사, 이런 것들을 요시다 쇼인이 가르쳤다고 그러죠. 일본 화폐에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 계급 제도를 철폐하려 했던 김옥균의 가벼경장은 실패했죠. 명치유신의 성공도 신분 계급 제도를 없앤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일 합방으로 조선 백성이 얻은 것이 바로 신분 계급 철폐였고 자유였던 거죠. 평민, 다 같은 평민다. 양반과 쌍놈이 없어졌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손승철이라고 저어져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그 사람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타산의 안정 연출한 다카이치 총리, 매파색 억제하고 센카쿠 대만 무협치,
첫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은 대중매체색을 억제해 현실적인 대응에 철저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미중 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높은 지지율로 발진한 총리와의 관계 구축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안정의 연출은 쌍방의 타산의 산물에 지나지 않고 동중국해나 대만 등 지역의 안전보장을 좌우하는 현안은 남았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호혜관계 확인,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입을 모아 말해 우호 모두를 인상시켰다. 대만 정세에 관한 발언은 종래의 정보견해를 넘지 않은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31일은 예정했던 비즈니스 관계의 오차례 결석해 아슬아슬하게 전략을 짰다. 꺼진 파이프를 공명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30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전 총리는 모두 무역 문제에서 양보, 겉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끝났지만 중국 측은 히토리 규제 강화라는 대미카드의 위력을 과시하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 저하는 그가 대중관계를 경시할 수 없는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건지 이건 물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첫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두 정상이지만 장기적으로 관계 안정을 꾀하기는 쉽지 않다. 급속히 군악을 진행시키는 중국은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 앞바다를 포함해 동남중국해에서의 위압적인 행동을 확대시킨다. 속보, 다카시 총리, 대만 대표 하야시 노부요시와 회동, 일본과 대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호소. 이 대만 대표 이름이 그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일본식의 발음을 해버리네요. 일본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왕년에 자기네들 식민지였고 대만이 그 친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요즘 얘기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지만은 하야시 임씨네요. 임모시기가 되겠네요. 노부요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한국을 방문 중인 다카시 총리는 1일 대만 대표로 참석했던 하야시 노부요시 씨와 약 25분간 회담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다카시 총리는 회담에서 대만은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왕래를 가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소중한 친구라고 말한 뒤 계속해서 폭넓은 분야에서 일본과 대만 간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고 싶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대만 유사시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야시 씨로부터는 일대 관계의 한층 더 강화에 대한 기대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대만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또 시진핑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또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쪽에서 기분 나빠했을 거는 뻔하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나가노 스와 지역의 쇄도, 영화 반상의 해바라기 촬영지가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유. 나가노 동계올림픽인가 열린다면은 나가노가 홋카이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한 그런 사진만 그냥 한번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미 국방, 중국과 우방 충돌 방지할 군사대화 채널 구축 합의. 김강석 위키리크스 한국.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해 군대-군 소통창구 마련. 헤그세스 평화 안정 우호가 양국의 최선의 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X에서 둥진 중국 국방부장과의 최근 대화를 소개하면서
동부장과 난 우리가 충돌을 방지하고 문제가 일어날 경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대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 자기도 말레이시아에서 동부장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회담을 했으며 전날 밤에도 동부장과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긴장을 일시적으로 낮춘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을 미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큰 성과로 나타내고 있다. 로 핵잠수함 하바롭스크 진수 핵추진 수중 드론 탑재 가능. 최인영 연합뉴스입니다.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하바롭스크 핵잠수함 진수식이 러시아 북서부 세베로드빈스크 항구의 세브마시 조전소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감독하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중무기와 로봇 시스템을 장착한 이 잠수함은 러시아 해상 국경 보안을 보장하고 세계 해양에서 국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발전 장치로 작동 가능한 신형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면서 이 무인기는 속도와 이동 깊이 면에서 세계의 유사체가 없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 요격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빅토르 크랍센첸코 전 러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니아노 보스틱 통신의 하바롭스크는 포세이돈 무인 공격 시스템의 운반체가 될 것이라며 이 잠수함은 포세이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제작됐다고 말했다. 참 러시아가 군사기술은 좋은 나라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